안녕. 잘 자. 한국우수 전래동화 35. 풍부한 감성을 키워주는 이야기. 나무도령. 오랜 옛날 커다란 개수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그루, 식물, 특히 나무를 세는 단위. 개수나무는 홀로 외롭게 세상을 지키고 있었지요. 어느 날 하늘의 선녀가 날아와 개수나무 아래에 머물렀어요. 개수나무님, 당신의 그늘은 너무 시원하고 편하네요. 저도 선녀님이 곁에 있어서 외롭지 않아요. 마침내 개수나무와 선녀는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둘은 부부가 되어 사내 아이를 낳았지요. 이 아이를 나무라고 부릅시다. 선녀와 개수나무는 아이를 키우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어느덧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도령이 되었어요. 도령, 총각, 결혼하지 않은 어른 남자의 높임말. 그런데 선녀는 점점 하늘나라가 그리워졌어요. 고향에 가고 싶어. 매일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 짓던 선녀는 어느 날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해 여름에 홍수 같은 많은 비가 쏟아졌어요. 사람들은 개수나무와 아들을 두고 하늘로 혼자 올라간 선녀가 흘린 눈물이라고 말했지요. 논과 밭이 물에 잠기고 가축들도 둥실둥실 떠내려갔어요. 가축, 사람에게 길들여져 집에서 기르는 짐승. 시냇물이 넘치고 들판은 온통 물바다가 되었지요. 나무야, 내가 쓰러지거든 내 등에 올라타거라. 개수나무가 나무도령에게 말했어요.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던 어느 날, 개수나무가 쿵 하고 쓰러졌어요. 나무야, 어서 올라타거라. 나무도령은 개수나무의 등에 올라탄 채 여기저기 떠다녔어요. 살려주세요. 어디선가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개미와 모기떼들이 세찬 물살에 떠내려가면서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물살, 물이 흐르는 힘. 모두들 어서 올라타렴. 나무도령은 개미와 모기들에게 자리를 내주었어요. 개미와 모기들을 태우고 나무도령은 또 한참을 떠내려갔어요. 한참을 가다 보니 어디선가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람 살려요! 살려주세요! 한 소년이 물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어요. 나무도령이 소년에게 손을 내밀자 개수나무가 머리를 흔들며 말했어요. 태우지 마라. 후회할 일이 생길지도 몰라. 목숨이 위험한 사람을 못 본 척 할 수는 없어요. 네 뜻이 정 그렇다면 마음대로 하려무나. 나무도령은 소년을 구해주었어요. 나무도령의 일행은 물 위를 오랫동안 떠다녔어요. 어느덧 조그만 섬이 나타났어요. 저기 섬이 있어. 나무도령이 기뻐하며 소리쳤어요. 이 섬에 내려서 살 곳을 찾아보자. 모두들 섬에 내리자 개미와 모기떼가 나무도령에게 인사를 꾸벅했어요. 나무도령님, 살려주신 은혜는 잊지 않겠어요. 고맙구나. 너희들도 잘 가거라. 어느새 날이 어둑어둑해졌어요. 저기 불빛이 보여. 저 멀리 작은 집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나무도령과 소녀는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어요. 그러자 한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안녕하세요.
하룻밤 좀 묵어 갈 수 있을까요? 묵다, 일정한 곳에서 머무르다. 젊은이들이 길을 잃었나 보군. 어서 들어오게. 할머니는 나무두령과 소년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그 집에는 할머니와 두 딸이 살고 있었어요. 한 명은 할머니의 친딸이었고 다른 한 명은 수양딸이었지요. 수양딸, 남의 자식을 데려다 기른 딸. 나무도령과 소녀는 마음씨 고운 친딸을 더 좋아했어요. 소녀는 친딸의 관심을 끌기 위해 할머니에게 마음에도 없는 말을 곧잘 늘어놓았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늠름하고 성실한 나무도령이 마음에 들었어요. 늠름하다. 생김새나 태도가 씩씩하고 의젓하다. 어느 날 소년이 할머니에게 슬쩍 거짓말을 했어요. 나무도령은 모래밭에 흩어진 좁쌀 한 섬도 금방 골라내는 재주가 있어요. 섬, 곡식 따위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 한 말에 10곱절. 그 말을 들은 할머니가 나무도령에게 물었어요. 나무도령아, 모래밭에 흩어진 좁쌀 한 섬도 금방 골라낸다며? 그 신기한 재주 좀 보여주지 않겠니? 할머니, 전 그런 재주가 없는걸요. 그러자 할머니는 화를 내며 휙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나무도령은 할머니의 화를 풀어주기 위해 모래밭에 흩어진 좁쌀을 골라내기로 했어요. 휴, 이걸 다 언제 다 골라내지? 나무도령은 한숨을 크게 내쉬었지요. 그때 어디선가 개미떼들이 줄지어 나타났어요. 나무도령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개미들은 좁쌀 한 톨씩을 짊어지고는 다른 곳으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모래 하나를 섞이지 않고 좁쌀이 수북히 쌓였답니다. 흩어졌던 좁쌀이 쌓인 것을 본 할머니는 혀를 내두르며 감탄했어요. 정말 신기한 재주야. 그 뒤부터 할머니는 나무도령에게 더 잘해주었어요. 하지만 소녀는 나무도령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어요. 그렇게 빨리 좁쌀을 골라내다니. 속임수를 쓴 게 분명해. 속임수, 남을 속이는 술수. 소녀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사실을 까맣게 잊은 듯 나무도령에게 못되게 굴었어요.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나무도령과 소년을 불렀어요. 동쪽과 서쪽 방에 각각 내 딸들이 들어가 있네. 각자 마음에 드는 방에 들어가 내 딸을 색시로 삼도록 하게. 나무도령과 소년은 가슴이 쿵쿵 두근거렸어요. 친딸이 들어가 있는 방이 어디일까? 나무도령과 소년 둘 다 친딸을 택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느 쪽이 친딸의 방인지 알 수 없었지요. 친딸과 수양딸은 모두 나무도령을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제발 나무도령이 들어와야 하는데. 반드시 나무도령이 들어올 거야. 두 딸 모두 은혜도 모르고 거짓말을 잘하는 소년보다 정직하고 의젓한 나무도령을 좋아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무도령과 소년이 방문 밖에서 망설이고 있을 때 모기가 왱왱거리며 날아와 나무도령의 귀에 속삭였어요. 나무도령님, 어서 동쪽 방으로 들어가세요. 모기의 말대로 나무도령은 동쪽 방으로 들어갔어요. 과연 그 방에는 친딸이 있었어요. 나무도령과 친딸은 결혼하여 부부가 되었어요. 서쪽 방으로 들어간 소년도 수양딸을 신부로 맞아 부부가 되었지요. 그 뒤 두 쌍의 부부는 자손을 두고 행복하게 살면서 인류의 시조가 되었답니다. 시조, 한 결의에 맨 처음 되는 조상.
엄마 아빠랑 함께 읽어요. 나무도령. 옛날 옛적 나무도령 이야기. 나무도령은 나무의 아들로 태어난 나무도령이 대홍수 때 아버지인 개수나무를 타고 가다 동물들과 소년 한 명을 구해준 후 동물의 보훈으로 곤경에서 벗어나 마음에 드는 여자와 결혼하여 인류의 시조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목도령 설화, 참나무 아들로 태어난 도령, 홍수 설화 등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커다란 개수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늘에 사는 선녀가 개수나무를 찾아오지요. 선녀는 개수나무와 결혼하여 나무 도령을 낳고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그 뒤 큰 홍수가 나면서 나무 도령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나무 도령은 비교적 널리 알려진 전래동화는 아니지만 나무 도령의 모험담은 아이들에게 독립심과 강인함을 길러줄 수 있는 재미있고 모험이 가득한 이야기입니다. 나무 도령에는 동물이 사람보다 선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바로 동물에 대한 우리 민족의 고유한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생명을 구해준 은인에게 동물은 보훈하지만 인간은 배신한다는 이 이야기는 은인의 몫을 탐내는 인간의 이기심을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보훈과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인간의 믿음이 얼마나 약한 것인지 알려주며 인간 사회의 도덕성 회복을 역설하는 교훈도 담고 있습니다. 대홍수를 묘사한 신화와 전설. 나무도령 이야기에는 홍수로 인해 발생되는 인간사의 과정이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홍수에 관한 신화와 전설은 섬이나 큰 강 유역의 지방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이야기들은 자연현상인 홍수에 인간 역사를 접목시켜 서사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야기는 교만해진 인간에게 벌을 내리기 위해 신이 대홍수를 일으킨다는 노아의 홍수 같은 전설과 큰 홍수가 날 것을 신이 미리 알려줘 배를 만든 사람이 인간의 선조가 되었다는 내용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처럼 신의 노여움을 받은 재앙의 이야기는 이집트, 바빌로니아, 그리스 등의 전설 등에서 볼 수 있으며 신이 홍수가 날 것을 미리 알려주는 이야기는 인도와 페르시아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설 속의 개수나무. 개수나무는 한국, 중국, 일본 등지에 분포하며 그 뿌리와 껍질 등이 향신료와 한약재로 쓰이고 있는 낙엽 화렵수입니다. 옛 이야기를 보면 유독 개수나무가 많이 나옵니다. 신화나 전설 속에 나오는 개수나무는 이상향의 상징처럼 사용되는 나무지요. 특히 달과 같이 높은 이상향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으며 아폴론에게 쫓기던 다프네가 월계수로 변해버렸다는 등 서양의 그리스 신화에도 등장합니다. 이는 어느 특정한 나무의 이름이 아니라 아름답고 귀하게 여기는 나무의 통칭으로 불리어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 예쁜 꽃을 피우는 개수나무와 하늘나라의 선녀가 부부가 되었어요. 개수나무와 선녀 사이에는 나무라는 아들이 태어났답니다. 그런데 선녀는 하늘나라로 돌아가 버리고 그 후부터 세상에 큰 비가 내렸어요. 빗물에 쓰러진 개수나무는 나무도령을 등에 태우고 세상을 떠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홍수에 떠내려가는 개미떼와 모기떼를 구해주었지요. 그런데 나무도령이 물에 빠진 소년도 구해주려 하자 개수나무가 구해주지 말라고 충고했어요. 하지만 나무도령은 개수나무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마침내 섬에 도착한 나무도령과 소년은 그곳에서 할머니와 아름다운 아가씨를 만났어요. 그런데 소년은 나무도령을 모함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개미떼와 모기떼가 나무도령에게 은혜를 갚으러 찾아왔어요. 마음씨 착한 나무도령은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동물들은 어떻게 은혜를 갚을까요? 퀴즈 1. 나무도령의 어머니인 선녀는 왜 하늘나라로 돌아갔나요? 2. 나무도령은 물속에서 누구누구를 구해주었나요? 3. 소녀는 왜 할머니에게 나무도령의 흉을 보았을까요? 4. 나무도령은 어떻게 할머니의 친딸의 방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한국우수 전래동화 36. 풍부한 감성을 키워주는 이야기. 청개구리 이야기. 개굴개굴 개굴개굴. 아주 오랜 옛날 청개구리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엄마 청개구리는 아기 청개구리들을 무척 사랑했어요. 그런데 아기 청개구리들은 엄마 말이라면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뭐든지 거꾸로 행동하는 말썽꾸러기였어요. 아무리 타이르고 야단을 쳐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 청개구리는 걱정이 끊이지 않았답니다. 얘들아, 오늘은 동쪽 연못에 가서 목욕을 하자. 엄마의 말에 아기 청개구리들이 팔짝팔짝 뛰며 소리쳤어요. 싫어요. 벌레를 잡아먹으러 서쪽 산으로 갈래요. 엄마 청개구리는 한숨을 쉬며 다시 말했어요. 그래? 그럼 오늘은 서쪽 산으로 갈까? 엄마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기 청개구리들이 소리쳤어요. 아니요. 동쪽 연못에 가서 목욕을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고는 연못을 향해 팔짝팔짝 뛰어갔답니다. 아기 청개구리들은 우는 것조차 엄마와 반대로 했어요. 자, 얘들아, 이렇게 개굴개굴 하고 울어보렴. 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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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굴개굴 개굴개굴 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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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게. 반대로 우는 연습을 하던 아기 청개구리들은 금방 실증이 난 듯 팔짝팔짝 멀리 뛰어갔어요. 엄마는 아기 청개구리들이 걱정되어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느덧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되었어요. 개구리들은 모두 겨울잠을 자야 할 시간이었지요. 엄마 청개구리는 따뜻한 땅 속에 집을 꾸몄어요. 얘들아, 엄마랑 겨울잠을 자러 가야지. 싫어요. 겨울에도 시원한 물속에서 수영을 할 거예요. 안 돼. 그러다가 얼어 죽는단 말이야. 하지만 아기 청개구리들은 엄마 말을 듣지 않았어요. 무사히 겨울을 넘긴 어느 봄날이었어요. 청개구리 가족이 숲에서 벌레를 잡고 있었어요. 얘들아, 깊은 숲속에는 무서운 뱀이 살고 있으니 조심하렴. 그러자 아기 청개구리들이 또 엉뚱한 소리를 했어요. 엄마, 뱀이 뭐가 무서워요? 뱀을 만나면 잡아먹어버릴 거예요. 아기 청개구리들은 깔깔거리며 숲속을 마구 뛰어다녔어요. 엄마 청개구리는 더 이상 화를 참지 못하고 아기 청개구리들을 모두 불러 모아 야단을 쳤어요. 엄마 말 듣지 않으면 정말 무서운 동물에게 잡아먹히고 말 거야. 네, 알았어요. 엄마 말 잘 들을게요. 그러나 야단칠 때뿐이었어요. 엄마가 속이 타서 찬물을 좀 가지고 오라고 하자 아기 청개구리는 금세 뜨거운 숯불을 가지고 왔거든요. 숯불, 숯, 나무를 구워낸 검은 연료에 붙은 불. 엄마 청개구리는 밤낮으로 아이들 걱정만 하다가 그만 덜컥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내가 없으면 저 철없는 것들을 누가 보살펴 줄까?
엄마 청개구리의 근심은 깊어만 갔어요. 근심, 마음이 놓이지 않아 속이 타는 것. 와, 이제 우리 세상이다. 엄마가 잔소리를 안 하시니까 너무 좋아. 엄마가 아픈데도 아기 청개구리들은 장난만 쳤어요. 어느 날 엄마 청개구리는 아기 청개구리들을 모두 불렀어요. 지금부터 엄마가 하는 얘기 잘 들어라. 이제 너희들끼리 사는 방법을 배워야 할 거야. 아기 청개구리들은 하하하 웃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어디 놀러 가세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집을 잘 보고 있을게요. 엄마 청개구리는 아기 청개구리들의 말에 더욱 가슴이 아팠어요. 그게 아니란다. 엄마가 병이 들어 오래 못 살 것 같구나. 하지만 아기 청개구리들은 아직도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이 제잘제잘 떠들기만 했어요. 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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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록. 엄마 청개구리가 기침을 심하게 했어요. 그제야 아기 청개구리들도 걱정스런 얼굴이 되었어요. 내가 죽어서도 이 아이들의 곁을 지켜주어야 할 텐데 언덕에 묻어달라고 하면 아이들이 반대로 냇가에 묻어주겠지. 엄마 청개구리는 이런 생각을 하자 마음이 몹시 괴로웠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고 아기 청개구리들에게 말했어요. 엄마가 죽거든 꼭 냇가에다 묻어줘야 한다. 알았지? 걱정 마세요, 엄마. 냇가에 묻어드릴게요. 엄마는 아기 청개구리들에게 다짐을 꼭 받았어요. 다짐, 다져서 확실한 대답을 받음. 얼마 뒤, 엄마 청개구리는 정말로 눈을 감고 말았어요. 엉엉, 엉엉, 엄마, 우리가 잘못됐어요. 우리가 말을 듣지 않아 엄마가 돌아가신 거야. 다시는 말썽을 피우지 않을게요. 아기 청개구리들은 지난날의 잘못을 후회하며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아기 청개구리들은 슬피 울다가 문득 엄마 청개구리의 마지막 소원이 생각났어요. 엄마가 돌아가시면 냇가에 묻어달라고 하셨잖아. 얘들아, 우리의 엄마의 마지막 소원만은 꼭 들어드리자. 그래, 그래. 아기 청개구리들은 엄마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돌아가신 엄마 청개구리를 위해 마지막 효도라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기 청개구리들은 냇가로 달려가 정성껏 엄마 개구리의 무덤을 만들었어요. 이제 우리끼리 힘을 모아 살아야 해. 그동안 엄마가 해주셨던 말을 잘 생각해보자. 아기 청개구리들은 먼저 굴개굴개 하고 울던 버릇부터 고쳤어요.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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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굴. 그런데 갑자기 서쪽 하늘에서 검은 구름이 몰려왔어요. 조금 뒤 세찬 바람이 불면서 비가 쏟아졌어요. 우릉 쾅.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더니 소나기로 바뀌었어요. 냇물도 금세 불어나 거친 물결이 치기 시작했어요. 큰일 났어. 엄마 무덤이 물에 떠내려가겠어. 아기 청개구리들은 발을 동동 굴렀어요.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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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굴. 아기 청개구리들은 엄마 무덤이 물에 떠내려갈까봐 구슬프게 울어댔어요. 다행히 엄마 청개구리의 무덤은 무사했어요. 아기 청개구리들은 휴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안도, 걱정이 없이 마음을 편하게 가짐. 엄마는 왜 냇가에 무덤을 만들어 달라고 하셨을까? 이제 비가 올 때마다 걱정이야. 개굴 개굴. 그 뒤로 청개구리들은 비가 올 때마다 개굴개굴하고 요란스럽게 울어댔어요. 혹시나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걱정이 되어서였답니다. 엄마 아빠랑 함께 읽어요. 청개구리 이야기. 옛날 옛적 청개구리 이야기.
청개구리 이야기는 비가 내리면 청개구리가 우는 유래에 대한 옛 이야기입니다. 청화전설, 청개구리의 불효, 청개구리의 울음소리라고도 합니다. 옛날에 엄마 말이라면 무조건 반대로만 하던 아기 청개구리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죽으면서 언덕에 묻히고 싶어서 거꾸로 냇가에 묻어달라고 하였습니다. 엄마의 죽음을 슬퍼한 아기 청개구리들은 불효를 뉘우치고 유언대로 냇가에 엄마를 묻었습니다. 그 뒤로 청개구리들이 비가 올 때마다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 것을 걱정하여 슬프게 운다는 내용으로 효를 주제로 한 재미있는 옛 이야기입니다. 그럼 청개구리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요? 청개구리는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11종의 개구리 중에서 크기가 가장 작은 종이지만 울음소리는 가장 큽니다. 커다란 목소리로 개굴개굴 우는 청개구리의 울음소리가 옛 우리 조상들에게는 마치 어머니를 잃고 목 놓아 우는 불효자의 모습으로 비춰졌나 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하지 못하고 뒤늦게 후회하는 청개구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과 함께 깊은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청개구리가 울면 비가 온다? 청개구리는 보통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4월 중순부터 울기 시작해서 모내기를 위해 논에 물을 모으는 5월 중순 이후에 본격적으로 울고 또 장마철에도 웁니다. 다른 개구리와 마찬가지로 울음소리를 내는 청개구리는 모두 수컷이고 밤에 주로 운답니다. 수컷은 몸의 앞부분에 울음주머니가 하나 있는데 그 울음주머니를 부풀리면서 울음소리를 내지요. 장마철에 청개구리가 힘차게 울어대는 것은 암컷을 부르는 소리로 번식을 하기 위한 울음소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 외에도 비가 오면 개구리가 몸의 활동이 왕성해져서 울어대기도 합니다. 개구리는 살갗을 통해 공기를 많이 받아들이는데 피부가 젖었을 때 공기를 잘 빨아들입니다. 비가 오면 피부가 촉촉해져서 산소를 많이 받아들여 기분이 좋아 우는 것이지요. 그래서 옛사람들은 개구리가 우는 것을 비가 올 징조로 여겼답니다. 우리네 옛 생활 모습, 날씨에 관한 속담. 우리나라에는 날씨에 관한 속담이 많이 전해 내려옵니다. 궂은 날씨에 관한 속담으로는 개미가 줄을 지어서 지나가면 비가 온다. 장구벌레가 물 위로 뜨면 비가 온다. 달무리가 지면 비가 온다. 화장실의 냄새가 지독할 때는 비가 온다 등이 있고, 맑은 날씨에 관한 속담으로는 은하수에 구름이 없으면 10일간은 비가 내리지 않는다. 아침에 거미줄에 이슬이 맺히면 그날은 맑다. 참새가 아침 일찍 지저귀면 날씨가 좋다. 올빼미가 울면 맑다 등이 있습니다. 모두 옛사람들의 재치와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재미있고 과학적인 속담들입니다. 옛날에 엄마 청개구리 말에 반대로만 행동하는 아기 청개구리들이 살았어요. 엄마 청개구리가 동쪽 연못에 가서 목욕을 하자고 하면 아기 청개구리들은 서쪽 산에 가서 벌레를 잡겠다고 팔짝팔짝 뛰어갔어요. 또 겨울에는 따뜻한 땅 속에서 겨울잠을 자야 한다고 엄마 청개구리가 말하는데도 아기 청개구리들은 고개를 흔들며 차가운 물 속에서 수영을 했답니다. 아기 청개구리들 때문에 속이 상한 엄마 청개구리가 찬물 좀 갖다 다오라고 말하면 아기 청개구리들은 뜨거운 숯불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청개구리는 병이 나고 말았답니다. 엄마 청개구리는 죽기 전에 아기 청개구리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죽으면 절대로 언덕에 묻지 말고 강가에 묻어다오. 참 이상하지요? 강가에 묻으면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무덤이 떠내려갈 텐데 엄마 청개구리는 왜 이런 유언을 했을까요? 퀴즈 1. 엄마 청개구리가 뱀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자 아기 청개구리들은 뭐라고 대답했나요? 2.
엄마 청개구리는 왜 강가에 무덤을 만들라고 했나요? 3. 아기 청개구리들은 엄마 청개구리를 어디에 묻었나요? 4. 어머니가 여러분의 일로 가장 속상해 하셨던 때는 언제였나요?